호실적,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좀 더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쵸. 유통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해서 오미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대다수 이 패션 회사들의 어떤 실적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19년도보다 실적이 좀 더 크게 좀 성장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 성장 요인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다수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좀 성장을 했지만 특히 수입 패션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크게 좀 증가했다. 각각 한 21.5% 그리고 24.5%가 좀 증가했는데 수입 명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회사 수입 명품 판매에 따른 호조 그리고 수입 화장품, 명품 화장품의 판매 호조까지 실적이 좀 반영되면서 성장성을 좀 이뤄냈는데 지금 저는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대다수의 어떤 유통 회사들, 패션 회사들은 실적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명품 브랜드의 어떤 수입 의류나 수입 화장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 판매 호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품 시장이 국내에서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이 원인에서 실적 성장을 좀 유도했다라고 네.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체 온라인몰인 SI 빌리지의 성장세도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인데 이런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온라인 사업 쪽으로 더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던 신세계, 최근 신세계 어떤 움직임을 보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오프라인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입 명품과 수입 이 화장품의 이 온라인 접목,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접목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지금 명품 관련된 중고 거래 사이트도 있고 신규 수입을 통해서 좀 판매하는 병행 품목을 좀 판매하는 이 온라인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이 오프라인 거점 이 매장들이 있고요. 자체적인 어떤 패션 브랜드나 오프라인 이 몰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강점에서 온라인 사업 부분과의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언택트 시장에서의 어떤 이 실적 호조 효과에는 상당수 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어떤 이 가격대보다 네. 온라인 구매 비율은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그런 맞아요. 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명품 시장의 어떤 이 소비 계층이 조금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의 어떤 가격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의 어떤 실적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는 어떤 성장도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 근데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 성장 부분이죠. 2020년도에도 실적, 2021년도 5월에 분기 실적을 좀 사상 최대로 좀 기록하면서 네. 명품 판매 호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모두 선반영됐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상승 부분은 모두 다 반납한 주가의 어떤 하단 부분보다 오히려 더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11만 5천 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지금 방송에서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1월 28일 날 연중 최저점이었던 이 구간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이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좀 늦게 다루긴 했지만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맞았고 제가 이거는 모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드렸던 이력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이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지선을 충분히 뚫어서 지금 15만 2천 원 그리고 주중 환원 정책에 따른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회복세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도 사실상 저가로 좀 보여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인데 자, 실적적인 기조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다. 네. 가장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진 못했지만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의 어떤 매수 포인트를 좀 놓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단기 공략 부분에서는 2022년도에 어떤 성장을 좀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실적의 컨센서스 예측 전망치를 좀 이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22년도 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기조가 좀 있기 때문에 자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13만 원. 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13만 원 구간에서 자 요 구간이죠.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5천 원, 13만에서 14만 5천 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기점,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기점 추가 매수,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단기 공략하게 되면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5천 원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탈 시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추가 매수 10% 포트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토비스입니다. 토비스는 1998년 9월 설립돼서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 그리고 TFT LCD 모듈의 제조 및 판매고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전장용 중형 디스플레이 모델과 IT용 중형 모델을 개발 및 양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접촉식 채용계를 출시해서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TFT LCD 모듈 49.1%, 산업용 모니터 50.9%로 구성되는데요.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죠. 토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34억 원, 영업손실 8,085만 원, 당기순이익은 6억 3,982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84.2%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토비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좀 공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로딩이 좀 되고 있으니까 잠시 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로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비스입니다. 자, 토비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 소송이 또 하나 있었죠. 2월 11일 날 저희가 토비스 방송을 한번 더 해드렸는데 당시에 자 내용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토비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차파트너스 자산운용회사와 KB증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좀 구했고 아직 판결에 대한 확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또 다른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좀 제기가 됐는데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안건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허락을 좀 구하는 겁니다.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토비스는 2022년 3월에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지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된다. 주총 2주일 전까지 의안을 기재해서 소집 공고를 해야 된다. 근데 별지 의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내이사의 어떤 선임이나 사회이사의 어떤 선임인지 감사의 선임인지 밝혀진 바는 없었는데 회사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2월 23일 이사회에서 신청인들의 주주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 있었는데 네. 신청인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사회에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일단 뭐 공시는 좀 제출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총 소집 결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안 상정을 해줬네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1일 오전 9시 창조동 1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주총에서 네네. 안건이 최종 결의가 됐습니다. 의결사항 재무제표 승인권이 있고요. 이로 인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연결 재무제표 승인, 그 다음에 이익배당 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그래서 현금 주당 100원을 결의했고 주주 제안으로 현금 500원을 배당해달라라고 네. 주주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측은 현금을 100원 정도 배당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주주 지금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사는 500원의 배당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에 따라서 어떤 변경 세칙이 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 재선임 예정인 김영조 사회사의 선임한 건이 있는데 주주 제한에 따라서 사회사 김창규 사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제한이 아닙니다. 네. 회사 측의 재선임 안건과 사회사 1명에 대한 신규 선임 안건이 있다. 그런데 감사 선임 안건이 있네요. 기존의 안영수 감사의 재선임 안건을 회사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주주 제안으로 인해서 감사 심해섭 감사 예정인의 주주 제안 선임까지 예고돼 있고 네. 5-1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 뭐냐면 2022년도 임원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어떤